저는 이제 김어준의 전성시대는 끝났다. 한 20년 동안 잘했죠. 뭐 승승장구했죠. 그쪽에서는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지면 재무조사 나올지도 몰라. 우리한테 무슨 공격이 들어올지도 몰라. 왜냐면 굉장히 확장됐잖아요. 그게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것이. 그리고 무슨 유시민 장관에 대해서도 뭐 어느 유튜버 보니까 어느 유튜버가 아니 노무현 재단과 관련해서 뭐 그런 것들도 조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야, 정말로 심각하구나. 딴지일보 찾은 정청래, 이재명 찾은 송영길. 예, 이제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런 당권 경쟁 레이스가 엄청 치열합니다. 좀 전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뭐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이제 사실상 이거는 이제 연임 도전을 하겠다는 거고 대통령이 사실 뭐 이제 연임 도전하지 말라는 취지의 뭐 이제 이런 기자회견에서 멘트를 날리고 했었는데 어쨌든 정면 돌파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검찰 보안수 사건 폐지 얘기하면서 선명성 경쟁 강조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마이웨이를 가겠다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사퇴할 거라는 건 뭐 다 예상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아니면 금요일 날 오늘 아니 금요일 뭐 이제 이런 건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제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뭐 맞서겠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런 여지로 보여질 수 있잖아요. 아니 이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정청래 대표가 그래도 결국은 대통령 뜻에 따라 출마하지 않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럴 가능성이 저는 낮다라고 본 게 이게 그냥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주류와 비주류, 진영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자의 싸움인 거예요. 문조 털레유라고 하는 사람들은 야, 이재명은 우리가 만들어준 거야. 근데 왜 우리 말 안 들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지금 권력을 갖고 우리가 좀 방향을 바꿔 나가려고 하는데 니네는 다시 문재인 때로 돌아가자는 거야? 뭐 이러면서 두 개의 진영이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들이 그 움츠고 뛸 공간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어떻게 보면 그 진영의 말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결국은 출마하는데 보세요. 이제 이분 이제 출마하자마자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뭐 그럼 오늘 만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일각에서는 야,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좀 그 정치판에 끼어들지 말고 일부에서 문조 털레유 중에서 문은 빼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빼주긴 뭘 빼줘? 본인도 뭐 아니 즐기는 것 자기는 하나로 그냥 한 묶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완전히 민주당 내에서의 그 권력을 가진 자 그리고 내가 만들어준 권력을 네가 갖고 있을 뿐이니까 그 다음 권력은 우리가 결정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자. 이 두 개 지금 그 세력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럼 지금 유튜브 같은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지만 이쪽에서 그 김어준 그리고 무슨 매블쇼 뭐 이동형 뭐 이런 사람들 진영별 스피커가 갈라져 있죠. 진영 내 스피커들 싸우는 거 보면 1980년대 NLPD 그러니까 주사파하고 정통 막시스트들이 싸웠을 때 그 대학가에서 강목이 막 날아다니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보면.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이 후유증도 굉장히 클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보수로서는 골든 타임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안철수 의원이 정청래 대표를 또 응원하면서 우리 또 정권 교체 선봉장이라면서 이제 또 적극 연임을 응원하고 여기다 전면 재선거, 부정선거 이런 얘기하면서 이 좋은 시기를 아유, 답답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호재죠 보수정이. 근데 민주당에서도 사실 어제 국민의힘이 뭐 별다르게 치고 올라오지 않은 거 아니까 뭐 이제 더 이렇게 세게 붙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이제 정청래 대표가 사퇴를 하고 연임 도전하면서 친노 친문이라 불리는 당의 구주류 등을 업고 가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딴지일보라는 곳에 또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게 딴지일보라는 곳이 정청래 대표가 예전에 민심의 척도 뭐 이렇게 얘기했던 곳이고, 이렇게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만난다고 하면 이제 노골적으로 그냥 친노 친문 진영 가서 그 코인을 타겠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명인의 마을 커뮤니티 가보면 정청래 대표는 역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치고 많더라고요. 거의 뭐 이 정부에 정말 국민의힘보다 더 방해가 되는 존재라고 여겨져서 정말 험담과 비난 글들이 정말 수위가 너무 딴지일보 가면 정반대죠. 반대로 딴지일보 가보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는 안 하지만 어쨌든 좀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욕해요. 딴지일보 가서 정말 내전도 이런 내전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무슨 잘못을 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숫자로 보면 선거 이긴 건 맞잖아요. 물론 뭐 서울 선거 같은 선거는 사실 그렇죠. 12대 4. 졌지만 예. 아니 정원호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주폭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이재명 대통령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정청래 대표 당연히 몰랐을 거고요. 그리고 이 지방선거의 성격이라고 하는 게 미래를 기약하는 선거 성격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대한 어떤 국정 기조의 평가적 성격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난 1년간의 대통령의 국정 평가에 대한 지방선거 유권자들의 평가가 바탕이 되는 건데 여기서 대통령과 정부가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부동산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냥 선거를 패배로 이끈 정청래 대표 당신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여론을 만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정청래 대표는 상당히 억울할 것 같아요.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고 네. 이렇게 부당하게 변질되어서 쫓겨나는 모양새가 되는 게 저는 저라도 당연히 불출마하지 않고 연임 도전할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불출마를 해버리고 출마를 안 하게 되죠. 불출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포울 공천까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럼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출마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전은 사실 정청래 대표가 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정부가 좀 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공천 개입, 선거 개입 판결문을 보면 명시적인 공천 개입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갖는 그 무게, 뉘앙스, 맥락과 암묵적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이 하급자로 하여금 그게 당무 개입이다라는 판결의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하는 건 명확하게 당무 개입인 거예요. 부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내가 여기서 만약에 불출마해버리면 당무 개입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출마할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건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점에 왔을 때 이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게 적이라고 또 이렇게 또 만수무강하시기 우리 이기인천의 정청래를 응원하는 이런 날도 오는군요. 근데 이제 사실 뭐 그래요. 뭐 저도 이 총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의견 동의하는데 사실 12대 4면은 되게 압도적인 대승이에요. 근데 서울을 진 거는 뭐 좀 뭐 아프긴 하지만 전체적인 선거에서는 크게 이겼고 뭐 괜찮은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제 계속 말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순방 갔다 온 다음 날 갑자기 뭐 순방을 명목으로 기자회견을 열더니 막 국내 정치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사실 뭐 이제 그 자리를 두고도 뭐 이제 말은 겉은 형식은 순방이지만 사실상 국내 정치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서 연 거라는 식의 평가들이 많아요. 그런 기자회견에서. 근데 그날 저녁에 송영길 전 대표하고 또 그렇죠. 만나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막 뭐 이제 여당에 대한 이제 쓴소리를 하고 이런 그림은 사실상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이제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은 충분히 뭐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한 거 아닙니까? 정청래는 노인데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전면적으로 출마를 선언하면 이제 8월 17일까지 한 2달 조금 안 남았는데 집권 여당의 내용이 진짜 심각하게 치다는 분위기인데 이럴 거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좀 그림이? 글쎄요. 근데 이게 보면 제가 그냥 과거에 기자를 했던 경험으로 보면 이 보수 정당은 되게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더라고요. 이해관계. 네. 그리고 진보 정당이라는 것은 이념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이해관계에서 움직이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그건 타협의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자 비즈니스가 그렇듯이. 근데 이념의 충돌은 사실은 이것은 종교 전쟁과 비슷해서 그렇죠. 이거는 타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선이고 옳은 거고 네가 잘못된 건데 그럼 내가 너하고 손을 잡는 건 내가 악과 타협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뭐 검찰에 대해서 얘기하는 언론에 대해서 네. 뭐 기레기라고 그러고 예를 들면 뭐 검사들을 검새들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사람들을 거의 악마화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진보 진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질병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완벽하지 않고 다 나름대로 한계와 문제점들이 있어요. 잘못도 저질러요. 근데 그런 거 다 타협하면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지. 다음에 더 잘하지.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은 어떻게 보면 이념 싸움이자 또 엄청난 권력 투쟁이거든요. 다음에 차기 지금 대통령 말고 다음 대통령을 우리가 결정할 거야라는 그렇죠. 문조 털레유 우리의 운동권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 이른바 노무현 문재인 조국으로 이 서사를 완성시키려고 했는데 조국은 날아갔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서사를 완성시킬 거야 라는 사람들과 그거로는 안 돼. 우리가 권력 잡았는데 이 다음은 우리가 결정해야지
라는 사람들과 이 싸움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코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그 싸움이 아니고 계속될 거예요. 타협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내내 싸울 겁니다. 굉장히 누가 당대표가 되든 정청래가 되는 순간에 레임덕이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김민석이나 송영길이 된다 하더라도 이 떨어진 집단에서는 그 마음속의 원한과 그렇죠. 울분이 이게 엄청나게 폭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김어준의 어떤 뉴스 공장의 전성 시대는 끝났다. 한동안 한 20년 동안 잘했죠. 뭐 승승장구했죠.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지면 재무조사 나올지도 몰라. 우리한테 무슨 공격이 들어올지도 몰라. 네. 왜냐면 굉장히 확장됐잖아요. 그게 그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라는 네. 것이. 그리고 무슨 유시민 장관에 대해서도 뭐 어느 유튜버 보니까 어느 유튜버가 아주 노무현 재단과 관련해서 뭐 그런 것들 또 조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유튜버들 자기들끼리 유튜버들끼리 싸우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정말로 심각하구나 저기가. 네. 그래서 해결 잘 안 될 겁니다. 이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국민의힘의 내용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총선 공천권 미래 권력 뭐 이런 거라면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제 총선 공천권과 미래 권력에 대한 얘기인데 뭐 이제 여기서 김민석 총리나 뭐 이제 송영길 의원 쪽에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되면 이제 친청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뭐 이제 대거 숙청을 당할 것이고 뭐 이제 정청래 대표가 되면 이제 뭐 소위 친명으로 구분되는 사람들이 공천 때 대거 숙청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인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목숨줄을 걸고 싸우는 거라 이게 뭐 사실 말릴래야 말릴 수도 없는 그런 구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약간 거의 이념 집단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엄청 되게 치열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검찰 개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검찰 개혁의 보안 수사권, 검찰의 후신인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막 뭐 이제 지지층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연일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된다. 검찰놈들 뭐 싹을 잘라야 된다. 이런 취지의 강경 주장을 하는 것도 사실상 이제 친노 친문, 특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이런 그 애잔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구하는 뭐 이제 그런 메시지잖아요. 검찰을 찍어 누름으로써 이제 그런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근데 또 이제 대통령은 이제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이거 다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야. 좀 일부 예외는 남겨둬야 돼라는 뉘앙스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정 대표는 계속 완전 폐지를 얘기하면서 강성 지지층에 소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식의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 이제 그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뭐 이제 뭐 검찰 개혁 뭐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갑자기 뭐 검찰 개혁 얘기하면서 또 하고 정청래 대표가 그거를 리포스트하면서 또 이제 공감한다 얘기하고 이러면서 또 이제 검찰 개혁 보안 수사권을 위주로 이제 또 친청 쪽에서는 강하게 메시지를 낼 것 같죠.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은 핑계겠죠. 사실. 명분이다. 네, 명분이겠죠. 그 친노 친문 586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텃세 정치, 정체성 정치, 뭐 부족주의 정치가 지금 뉴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 뉴 이재명의 면면을 보면 사실 조국 대표를 공격했던 뭐 조국 저격수인 김용남을 영입한다든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격수라고 불렸던 이현주 의원을 재영입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외부의 어떤 영입자들을 주축으로 지금 뉴 이재명이 꾸려진 것 아닙니까? 전통적 지지층들이 봤었을 때 이게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보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핑계, 명분 삼아서 보안 수사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밀어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그 리얼미터에서도 지지율 빠진 걸 보면 사실 민주당의 허리층,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 4050 그 중에서도 50대에서 9% 이상이 빠졌어요. 이 4050이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정 지지율이 낮아지고 또 심지어 그 해당 여론조사에서 정당의 지지율이 2% 소폭 올랐어요. 근데 지금 정부는 국정 지지율이 빠지는 그 이유를 정당 때문이라고 지금 책임 전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 이재명과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다른 데서 이유를 찾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는 이 시류를 아니까 그래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줬었던 검사와의 대화에서 여전히 그걸 이제 비극으로 알고 있는 그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를 해가지고 전당대회에서 크게 표심을 얻겠다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전 유효하게 먹혀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국정 지지율도 빠지는 거겠죠. 그런 결과를 분명히 정청래 대표는 그 틈새를 파고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